어르신들,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젯밤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잠을 깨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낮에 잰 혈당은 괜찮으셨다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잠든 사이입니다. 밤사이 소리 없이 올라가는 야간 혈당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 5가지는 여러 연구에서 저녁 시간대 섭취 시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던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깬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찌릿찌릿 저리다. 셋째, 윗배가 불룩하고 만져보면 단단하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 건강 연구가 시니어 길동무입니다. 오늘은 특히 저녁 식사 관리에 집중해서 다음날 아침을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혈당 관리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밥도 현미밥 먹고 믹스커피도 끊었고 빵도 안 먹는데 도대체 왜 혈당이 잘 안 잡힐까요?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사실 문제는 어르신이 드시는 음식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처리하는 몸속 시스템이 나이와 함께 변화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휘발유를 넣어도 엔진이 오래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나이 들면서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는 이유 딱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도 문이 잘 안 열리는 것처럼요. 그러니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원래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쉬어야 하니 혈당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작은 걱정에도 몸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이것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몸에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다. 저장해둔 당분을 꺼내. 그래서 저녁을 가볍게 먹었는데도 밤새 간에서 당분을 내보내서 아침 공복 혈당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줄어든 근육량, 특히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의 상당 부분은 근육에 저장됩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량이 충분해서 섭취한 당분을 여유롭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면서 이 저장 공간이 줄어듭니다. 공간은 좁아졌는데 들어오는 양이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장하지 못한 당분이 혈액에 남게 되겠죠. 마지막 4번째는 내장 지방입니다. 어르신들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한 살이 아니라 윗배가 푹처럼 단단하게 나왔다면 그게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이 지방 조직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4가지 변화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혈당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당뇨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음식 조절해야 하는 병이나 혈당 체크하는 번거로운 병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정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에 흐르는 혈액 자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의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할 때는 맑은 피가 뻥 뚫린 도로를 빠르게 흐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말이죠. 그런데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건 이 고속도로에 끈적한 물질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로가 끈적해지면 차들이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못 내고 천천히 가게 되겠죠.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라는 엔진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더 주의해야 할 곳은 뇌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맑은 피가 원활하게 흐르면서 뇌세포에 영양분을 줘야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발생 위험이 약 1.5에서 2배 정도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제 뭘 먹었더라?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는 건망증이 단순한 노화만이 아니라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장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기억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액 상태는 어떠신가요? 그 답은 오늘 저녁 무엇을 드시느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74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몇 년 전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발이 저려서 잠을 설친다고 하소연하셨죠. 병원 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 혈당은 170대였고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는 8.0% 정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르신은 약을 더 늘리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 7시에 식사를 하시고 9시쯤 TV를 보실 때 입이 심심하다며 과일이나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그 야간 간식이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량은 조금만 줄이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 대신 다른 것을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까? 라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3개월만 해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3개월 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르신을 다시 뵀을 때 얼굴색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하며 보여주신 혈당 수첩에는 반가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70대를 넘나들던 공복 혈당은 130대로 내려왔고 당화혈색소는 7.0%로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관리가 필요한 수치이지만 약을 늘리지 않고도 이 정도 개선을 본 것에 어르신도 의사 선생님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발저림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을 도운 건 비싼 영양제나 새로운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녁 식습관을 조금 바꾼 것이었습니다. 70대 어르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어르신이 과일 대신 드셨던 것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이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던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저녁 시간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5가지 식품입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이 식품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 식초 애플 사이다 비니거입니다.
식초의 신맛을 내는 아세트산 성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되어 혈관으로 당분이 흡수됩니다. 이때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습니다. 마치 댐에서 수문을 조절해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2004년 미국 임상 영양학회 지어 메르컨 저널 어브 클리니컬 누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식초를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이 약 20% 정도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요거트가 아니라 그릭 요거트라는 점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몸에 천천히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밤사이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줄여주고 새벽에 배가 고파서 잠이 깨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일반 요거트보다 조금 비싼 편이지만 200지 기준 2,000원에서 3,000원대,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이라 가성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 모양을 닮아서 두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의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18년 영양학 저널 누트리언츠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약 30지안 줌 정도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호두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100지당 약 650kcal, 하루 한 줌 약 7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타트 체리입니다. 그냥 단맛 나는 일반 체리가 아니라 신맛이 강한 타트 체리를 말합니다.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타트 체리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야간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타트 체리 생과는 구하기 어려우니 농축액이나 주스 형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500ml 기준 만원에서 2만원대입니다. 구매 시 무가당 또는 100% 타트 체리 농축액인지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호박씨는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에서 제대로 작용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2017년 당뇨병 연구 저널 다이어비티즈 리서치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마그네슘 부족이 흔하게 관찰되며 마그네슘 보충이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호박씨 한 줌 약 30지이면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의 약 4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식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언제 따로따로 다 챙겨 먹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도 매일 저녁 실천하셨던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조합법 2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어두세요. 첫 번째는 식사 전에 마시는 식초물입니다. 만드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물 한 컵 200ml 정도를 준비하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를 밥 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 약 15ml만 타서 잘 저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들기 직전에 이 물을 먼저 마시는 겁니다. 식후가 아니라 식전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식초가 위장에 먼저 도착해서 뒤따라 들어오는 밥이나 반찬의 당분이 급격하게 흡수되는 것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식초 양을 반으로 줄이시거나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치아 보호를 위해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한번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 대용이나 후식으로 좋은 요거트 볼입니다. 이건 저녁 식사량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신 뒤 드시면 좋습니다. 그릇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반 컵 정도 약 100지 담으세요. 여기에 손으로 살짝 으깬 호두 5개에서 6개, 호박씨 한 숟가락 약 10지를 솔솔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트 체리 농축액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만약 타트 체리 구하기가 어렵다면 냉동 블루베리나 라즈베리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조합이 왜 효과적일까요? 요거트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고 호두와 호박씨의 건강한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며 타트 체리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걱정 없이 혈당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를 한 그릇으로 섭취할 수 있는 셈이죠. 맛도 고소하고 상큼해서 억지로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깐 어르신들, 마트로 달려가시기 전에 제 말씀을 꼭 들어주세요.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이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4시간의 여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잠들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식사와 간식은 늦어도 7시에서 8시까지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소화기관도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잘 때 위장에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소화기관은 밤새도록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요거트 볼도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7시에서 8시경에 드시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정도 해보고 별 효과가 없는데요? 하시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몸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최소 8주에서 12주 정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됩니다.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때 가서 혈당 수첩을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원칙, 제품 선택의 지혜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요거트라고 적혀 있지만 뒤를 보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타트 체리 주스라고 써놓고 설탕물을 섞은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걸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품 뒷면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당류 영지 또는 무가당, 첨가물 없는 100%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건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어르신들, 아직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래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 식초와 타트 체리는 산성을 띠는 식품입니다. 평소에 속 쓰림이 자주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빈속에 이런 식품을 드시면 위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전이 아니라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식초 양도 처음에는 티스푼 하나 정도로 아주 적게 시작하시고 마실 때도 빨대를 사용하시면 치아 에나멜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이니 무리하지 마시고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장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호두, 호박씨,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는 칼륨과 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만성 콩팥병으로 투석을 받으시거나 신장 기능 수치가 좋지 않은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오신 적이 있거나 신장내과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식품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제가 이런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허락을 받으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셋째, 저혈당 위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은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약 효과와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단을 시작하실 때는 평소보다 혈당 체크를 더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간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면 안 되겠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인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67세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빵을 너무 좋아하셔서 혈당 관리에 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밥은 참아도 빵은 못 참겠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저녁 루틴, 특히 요거트 볼을 드시기 시작한 지 약 3주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녁에 그 고소한 요거트를 먹으니까 밤에 빵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가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뇌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계속 뭔가 더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좋은 지방 같은 진짜 영양분이 들어오면 더 이상 간식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어르신은 지금 꾸준히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잘 유지되고 있다며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약은 드시고 계시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들, 건강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음식 하나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개월 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습관처럼 재는 혈당 측정기에는 이전보다 개선된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명절에 만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나 요즘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활짝 웃는 어르신의 모습을요.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식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혈당 상승 완화에 도움이 되는 사과식초, 단백질이 풍부한 무가당 그릭 요거트, 건강한 지방의 호두,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타트체리,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호박씨입니다. 오늘 마트에 가실 때 이 5가지를 메모해서 장바구니에 담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 중에서 나는 이것부터 시도해 봐야겠다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실천하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혈당 관리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준비할 건강 정보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 관리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 식단 변경 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모든 변화는 의료진과 상의 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시니어 길동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